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3급 상담 이론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면 이제 상담이란 무엇인가? 상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쫙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똑같아요. 그죠? 뭐 발달 심리라든가 이상 심리 모든 부분이 그럼 상담이 뭔가요에 대해서 이제 1강 정도 이제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 이론가들이 있잖아요. 그죠? 상담 이론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기법으로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런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급에 비해서 3급은 조금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중요한 기법 위주로 암기를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상담 기초에서 상담의 본질. 그럼 이제 정의부터 가는 거예요. 상담은 뭡니까? 이제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은 먼저 상담에 누가 있어야 돼요? 혼자 하는 거 아니죠, 그죠? 내담자가 있으면 상담자가 있어요. 근데 내담자는 어떤 내담자냐? 도와주세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예요, 그죠? 당연히 도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잘 지내고 있어. 어떤 사람이 잘 지내고 있는데 내가 너 상담해 줄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대화 수준인 거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 너무 우울하다. 친구 관계가 힘들다. 뭐 엄마 관계에서도 힘들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 실제로 도움이 좀 필요해야지 되는 거지. 거기서부터 시작이지. 잘 지내는 사람한테 너 빨리 상담해 이러는 건 진짜 아니에요. 근데 내담자는 이제 도움이 필요해야 되고 그럼 상담자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친구들끼리 상담도 하고 뭐 그 어떤 일상적인 수준에선 되지만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내담자 같은 어떤 존재가. 근데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상담자가 전문적인 훈련을 쌓은 자격을 갖추지 않았어. 그럼 상담하다가 딱 막혀요. 그죠? 야, 이거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여기에서 말하는 상담은 도움이 필요로 한 내담자가 꼭 필요하면서 전문적인 상담자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전문적이다 하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상담 이론을 공부하는 것처럼 이론도 하나하나 정확히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상담함에 있어서 그냥 상담 이론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발달적인 거, 인간의 발달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다 그런다 그러면은 우울증의 어떤 역동에 대한 거, 불안에 대한 거, 그죠? 전반적인 그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있어야 돼, 기초. 그 다음에 전문적인 훈련과 수련을 갖춘 사람이 상담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담이라 하면 여기 이제 많이 나오는 말이 조력관계다. 그죠? 조력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상담한다 그러면 상담자의 말을 다 따라가야 된다. 의존해야 된다. 그냥 말하는 대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아니고요. 아니고 조력관계예요, 둘이. 내담자도 상담자도 이렇게 조력관계에 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관계는 아니다. 그죠? 근데 각각의 이론에 따라서 내담자를 보는 어떤 인간관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봐지는지에 대해서 보면서 가면 조력이라는 말이 좀 와닿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에서 이제 뭐, 생활 가지에서 해결, 여러 가지 생활적인 기본적인 것부터 궁극적으로는 인간 성장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인간인데 어떤 부분에서 되게 상처가 있고 힘들다. 궁극적으로 그런 어떤 인간이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성숙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학습하고 도와주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개념은 2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상담에서 중요한 건 뭐가 있어요? 금전관계가 오가게 되죠. 그죠? 1대1로 하면서 뭐 집단 상담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담비를 내게 됩니다. 상담비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뭐 너무 가난하거나 돈이 없는데 비싼 고가의 상담료를 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그죠? 그런 부분에서 대화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죠? 자, 다시 말하지만 훈련받은 전문가, 이 내담자 간의 전문적인 관계를 뜻하고 상담이라 해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좀 의식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정신과에 있을 때 상담하러 온다 그러면은 뭐라고 이제 잘못 생각하셨냐면은 정신병이 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상담 전문가들도 상당히 이제 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신과 비롯해서 어떤 상담 센터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고 상담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다. 그리고 항상 도움이 필요할 때 갈 수 있다라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조금 옛날에 무슨 정신병이야 뭐 이런 거하고 좀 달라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 전문적인 관계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고요.
각각 학자들마다 이렇게 이론을 이렇게 내세워 놓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상담은 여기 보시면은 위기 상담 많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문제 상황이 있을 때,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현명하게 선택하고 적응하고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상담자가 좀 조력해 준다. 상담자의 조력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정신분석 상담이다 그러면 인간 어떤 그 내면의 이제 과거 경험들을 좀 토대로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를 보여주고, 그죠? 뭐 인지행동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고 영역의 인지 왜곡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탐색해주고, 요렇게 각각 이론에 따라서 조력하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요 말 참 좋은 것 같아요. 상호작용이다. 상담자란 내담자가 조력 관계이기도 하고 각각, 그죠? 각각 주고받는 관계이다.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많은 것을 배우고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상담자도 실제로 내담자에게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 장면에서 오래 있어 보면은 내담자한테 배울 때가 많아요. 꼬마 내담자한테도 많이 배울 때가 많고,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든 이렇게 상담이 오가는 과정에서 통찰이 많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윈윈이죠. 상호작용해 가는 과정이다. 그죠? 성숙을 향해서. 자, 그런 부분 정확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담의 의미는 지금 말씀드린 걸 좀 확장해가지고 내담자와 상담가가 상담을 하면서 전문적인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궁극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성숙시켜서 독립시키는 것 같아요. 심리적 독립. 보면 이제 뭐 부모와의 관계에서 되게 이제 의존적이거나 수능적이어서 심리적인 어떤 독립을 하지 못하는 내담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과거 자신의 삶이라던가 생각, 행동, 정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탐색을 해서 최종적인 목표 지점에서 내가 스스로 정서적으로 여러 심리적인 부분에서 독립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때, 그럴 때 가장 건강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해주는 게 상담이고요. 상호 역동적인 관계다. 그죠? 요거는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일맥상통하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비밀이 보장되는 관계다. 상담을 해보면 요즘은 이제 제가 한 10년, 12년 정도 되고 해서 보니까 야, 이 상담이 이제 상담을 하러 이렇게 오면은 정말 그 임상가 상담가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비밀과 사적인 부분 뭐 치부를 다 드러냅니다. 대부분, 그리고 대부분의 상담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왔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우리 윤리적인 거 제가 이제 쫙 다뤄줄 거지만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그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비밀스럽게 얘기할 부분이 많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그냥 인간이 어린아이, 청소년, 뭐 성인, 노인까지 인간이라 하면 다 좀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진짜 상담가로서 비밀 보장이 너무 중요한 데다가 우리도 이제 상담가도 오는데 사실은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담 장면에서 녹음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케이스 있었냐면 청소년 상담이었는데, 고등학생 상담인데 뭐 이렇게 반응을 해주고 뭐 했어요. 여러 부분에서. 근데 나중에 잘못 오지각, 그러니까 이제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병, 초기 정신분열병이었는데 제가 했던 말을 잘못 지각을 해서 잘못 해석을 해서 잘못된 정보를 말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곤란하고 힘들었던 이제 상담 장면에서 이제 멈춘 건데 있었는데, 그때 주변에서 이제 제가 슈퍼비전을 받고 했을 때 녹음한 게 있었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변별이 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때 녹음을 원치 않았었기 때문에 안 했던 회계였었어요. 근데 그렇게 원치 않건 하건 이제는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동의서를 쓰게 돼 있고요. 뭐 녹음을 뭐 반드시 한다 이런 어떤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그게 조금 융통성 있게 됐다 그러면은 요즘 그런 게 있어서 그 내담자에 대한 비밀 보장도 중요하지만 상담가에 대한 보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리고 이제 성장 발달은 쭉 보시면 되고요. 상담의 특징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원하겠죠. 그죠?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그리고 이제 다문화적인 인식이라 그래가지고 뭐 상담자의 자질 쭉 나오는데요. 요즘 너무 다문화하잖아요. 그죠? 뭐 북한 사람, 그 다음에 뭐 우리 같은 민족 북한 사람 비롯해서 제3국인이나 뭐 여러 전 세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문화는 한국적 문화는 이거다라는 생각만 있으면 상당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되거든요. 진짜 이 다문화라는 말은 요즘 거의 트렌드 같아요. 다문화적인 마인드를 갖고 다가가야 된다.